안녕하세요. 저는 돌쟁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 자녀 양육에 대한 생각을 매일 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독립을 하게 되고 그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더욱 많이 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시모와 남편 때문입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두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가 막심했습니다. 결혼을 할 때부터 시모의 간섭은 정말 심했어요. 연애를 할 때는 남편이 시모에게 크게 애정이 없는 듯 했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 효자가 따로 없더라고요. 시모가 선을 넘어서 저에게 간섭을 할 때도 남편은 오히려 저를 나무라기도 했죠. 주희야. 너는 그래도 신혼집인데 인테리어가 이게 뭐니? 자고로 신혼집은 화사하고 밝아야지.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 아휴, 내가 이래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니까. 이건 뭐 아무것도 해놓지를 않았네. 그릇은 뭘로 샀니? 어디 한번 보자. 수납장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하는 거야. 결혼할 때 좋은 브랜드를 사서 오래오래 써야 하는 거란다. 그릇은 넉넉하게 샀지? 시댁 식구들 초대도 하고 밥도 자주 먹어야지. 어머님, 그런 건 저희가 다 알아서 잘 샀어요. 이렇게 서랍장 다 열어보시면서 확인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확인하지 마시고 소파에 앉아 계세요. 제가 차 한 잔 내올게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까지 어쩐 일로 오셨어요? 오신다는 말이 없으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말씀하셨으면 집에 있었을 텐데 저 오늘 약속 있어서 조금 있다가 나가봐야 하거든요. 어머, 얘는 내 아들 집에 온다는데 무슨 연락을 해? 그냥 잠깐 근처에 볼 일이 있었는데 시간이 남아서 들린 거야. 여기 근처에 내 친구도 살거든. 어떻게 하고 사나 궁금해서 들린 거야. 근데 너희는 집들이도 안 하니? 그래도 집들이 해서 이렇게 살고 있다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야? 결혼하고 가족들 다 모여가지고 한번 밥 대접하고 그래야 시댁 식구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생각도 하고 그러는 거야. 아, 도은 씨가 말 안 했구나. 저희 집에는 제가 말했는데 저희 집들이 안 하기로 했어요. 집도 좁고 정리도 아직 잘 안 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얼마 안 있다가 저희 이사 갈 건데 집들이 하는 것도 좀 부담이고 그래서요. 저도 도은 씨도 다 일하고 있잖아요. 음식 장만이나 이런 것도 힘들고 그래서 안 하기로 했어요. 거기다가 여기가 층간소음으로 좀 민감해서 다들 그런 거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사 가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무리 그래도 결혼하고 나서 시댁 식구들은 불러서 집들이를 해야지. 아무튼 너네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 보려면 집들이를 해야 하는 거다. 아휴, 근데 이렇게 해놓고 살 거면 내가 너한테 좀 알려줘야 할 게 많을 것 같구나. 도은 아빠는 사실 이런 거에 좀 무덤덤한 편이라서 내가 나서지 않으면 평생 너네 집 못 볼 것 같아서 이렇게 온 거다. 이제는 이런 일 네가 다 알아서 말해야지. 어떻게 도훈이가 말하라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었니? 집안일은 몰래 여자가 다 챙겨서 하는 거야. 그런 것도 모르니? 안 그래도 너한테 집안일 좀 알려주려고 했는데 어디 갈 거니? 급한 거 아니면 취소하고 나한테 오늘 살림 좀 배우자. 네? 아니, 그래도 어떻게 선약을 취소하라고 하세요? 저 예전에 약속한 일이라서 취소 못해요. 어머님, 살림 알려주실 거면 도은 씨한테도 말해주세요. 안 그래도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저희 매일 투닥투닥 하는데 도은 씨도 좀 해야죠.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아니, 얘가 무슨 집안일을 해? 집안일은 여자 몫인데 왜 제가 하냐고?
밖에서 돈 벌잖아. 집안일은 네가 배워야지. 왜 아들이 배우고 있어? 그러면 너 언제 시간 되는데? 너 시간 될 때 내가 와서 살림 알려줄게. 아니다. 집 비밀번호 내가 알고 있으니 종종 와서 들리마. 그때마다 반찬 레시피나 이런 거 적어두고 갈 테니 보고 한번 해보고 어려우면 언제든지 전화해라. 아휴, 나 어릴 적에는 시집 와서 우리 엄마가 이런 거 싹 다 해놓고 가셨는데 너네 엄마는 이런 것도 신경 안 써준다니? 시모는 아무렇지 않게 막말을 내뱉었죠. 결혼을 할 때는 세상 신세대 어머님처럼 이야기를 하셨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집안일은 여자가, 남자는 밖에서 돈 버는 사람이라는 옛날 인식이 그대로 바뀌어 계신 분이셨어요. 심지어 저 역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으로 저를 대하셨죠. 무엇보다 친정을 무시하는 행동도 서슴없이 보이셨습니다. 시모야 옛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넘어가더라도 제일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은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시모가 이런 말을 해도 아무렇지 않게 행동을 했습니다. 이런 행동, 태도 때문에 신혼 초부터 많이 다퉜죠. 아니, 당신은 왜 어머님이 나한테 막말해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 당신이 나서가지고 나를 보호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집에서 당신한테 지금처럼 똑같은 요구하면 당신 무슨 생각이 들겠어? 왜 아무런 말도 안 하고 보고만 있느냐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줘야지. 내가 아무리 그건 아니라고 해도 어머님은 다 무시하시고 계시잖아. 이럴 때는 당신이 나서서 중재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왜 남의 일처럼 그렇게 그냥 보고만 있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가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면 엄마가 다음에는 더 너한테 괴롭힐 텐데. 그럼 그렇게 해?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나아. 그리고 엄마가 너한테 말하는 거 좀 독하게 말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너한테 다 도움되는 말이잖아. 네가 속뜻은 안 보고 그냥 말하는 것만 듣고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그냥 앞에서 내내 하고 넘기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왜 내내 해야 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겠어. 그냥 들어도 솔직히 이상한 말 아니야? 거기다가 왜 우리 엄마는 말씀하시는 거야? 이건 내 살림인데 왜 우리 엄마까지 이렇게 모욕하고 있는데 그걸 그냥 내내 하면서 듣는 사람이 멍청한 거 아니야? 이럴 거면 그냥 각자 집안에 알아서 하자. 난 이제부터 우리 집만 챙길 테니 당신도 당신 집만 챙겨. 이런 말 들으면서까지 내가 호호 웃으며 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으니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너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결혼을 했는데 각자 챙기자는 게 솔직히 말이나 돼?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야. 그리고 내가 너한테 엄마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라고 했어? 뭐라고 했어? 그냥 앞에서만 내내 하라고 한 거잖아. 엄마가 좀 말하는 게 세게 말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한테 나쁜 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 다 너 생각해서 하는 소리야. 듣기 싫으면 그냥 내내 하고 넘기라는 거야. 남편은 제가 받는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시모를 저보다 잘 알고 있는 건 당연 남편이었기 때문에 신혼 초기에는 남편의 말처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시모를 만나게 되었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모는 점점 자신의 생각이 다 맞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집의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았고 남편과의 사이도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죠. 결혼하고 나서 첫 시모의 생일날에는
저와 남편 모두 출근을 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남편에게 저녁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약속을 잡으라고 말을 했는데 별 생각 없이 퇴근을 하고 바로 시댁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모의 태도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주희야, 너 오늘 네 시어머니 생신인 거 알고 있었니? 아무리 일하느라 정신이 없다곤 하지만 그래도 결혼하고 처음 맞는 시어머니 생신인데 아침부터 연락이라도 해주지 그랬니? 생신 축하드린다. 연락이라도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리고 점심에 잠깐 와서 미역국이라도 끓여줄 수 있는 거 아니니? 반차를 내거나 휴가를 낼 수도 있는 건데 그저 저녁에 식사 대접을 한다고 넘기는 건 나도 아닌 것 같구나. 네? 전에 도은 씨가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오늘 저녁 식사 대접도 하지만 얼마 전에 어머님께 가방도 사드렸잖아요. 그거 제가 사드린 건데. 아침 새벽부터 출근하느라 저도 정신이 없었어요. 도은 씨가 어머님께 생신 축하드린다고 전화도 안 드렸어요? 아니, 너는 결혼을 하면 여기 식구 아니니? 내가 정말 서운해도 다 이해해 보려고 했다. 그런데 말하는 거 봐라 정말. 여보, 내가 이래서 서운한 거라니까. 얘는 우리 집을 그냥 남으로 생각하나 봐. 내가 서운 안 하게 생겼어? 주희 너, 내가 전에도 말했지? 이제는 집안일 네가 챙겨야 하는 거라고. 우리 집 남자들은 네가 들어왔으니 내 생일도 네가 알아서 잘 챙기겠거니 한 거지. 너 들어오기 전에는 당연히 우리 집 남자들이 챙겼지만 이제는 네가 있잖아. 그래서 내가 말하지 않았니? 집안일은 네가 챙겨야 하는 거라고. 아휴, 내가 정말 이래서 살림 알려준다고 한 거였는데. 제가 그래서 저녁에 식사 대접을 한다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일하는데 와서 점심을 차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 것만 30분이에요. 그런데 언제 와서 언제 밥을 차리고 언제 정리를 해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좋은 곳에서 대접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아침부터 연락해서 죄송하다. 생신상은 못 차려드릴 것 같다. 해야 하는 거 아니니? 너는 며느리가 되어서 이런 것도 안 챙기고 뭐 하는 거야? 네 시엄마가 마음이 넓어서 이런 거 다 용서하고 지나간다고 하는 거? 내가 옆에서 보니까 안쓰러워서 안 되겠다. 아유, 여보.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애잖아요. 주희야, 내가 너 결혼한다고 했을 때 살림이라고는 아무것도 안 해본 티가 나서 조금 걱정은 했는데 사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진 전혀 생각 못했다. 그래도 조금은 눈치껏 챙길 줄 알았는데 아휴, 이렇게 알려줘야 할 게 산더미라니. 아무튼 앞길이 구말리다 구말리. 그래도 어쩌겠니? 내가 너한테 이렇게 서운한 거 안 풀면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집안 사람들이 네 편이겠니? 다 내 편이지? 내가 뒤돌면 너는 여기 집에서 왕따 아니니? 내가 너 왕따 시킬 수 없으니 다 용서해 줄게. 시모와 시부의 황당한 말이 정말 화가 나고 어이가 없었지만 남편은 그 말들을 그냥 들으면서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는 눈물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어찌어찌 생일을 보내고 집으로 오면서 남편과 정말 많이 다퉜죠. 당신 오늘 내가 들었던 말이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었던 거야?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 안 해. 아침 새벽부터 출근하느라고 정신없이 나와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퇴근하자마자 시댁으로 갔어. 저녁 식사 대접하겠다고 며칠 전부터 말했고 거기다가 가방도 사드렸는데 고작 생신상 안 차리고 생신 축하 연락 안 했다고 이런 말까진 내가 들어야 되겠어? 정말
나는 어머님께 밉보이면 이 집에서 왕따야? 너는 왜 말 하나하나 의미 부여하는 거야? 그냥 엄마가 화나서 한 말 가지고 뭘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냐고. 애도 아니고. 생신인데 당연히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가 아무런 말도 안 하니 서운할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우리 집에 남자밖에 없어서 소소하게 챙겨주는 것도 없었어. 그래서 그럴 수 있어. 너무 서운해 하지 마. 엄마 생신이잖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너무 속 좁게 왜 그래? 뭐? 속이 좁아? 맞벌이 하는 며느리 낮에 와서 생신상 안 차렸다고 뭐라 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야? 그걸 이해 못하는 내가 속 좁은 거고? 당신 진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내가 당신 집에서 하라는 거 내내 하면서 진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야? 난 그렇게 못 살아. 당신도 시부모님이랑 같은 생각이면 난 당신이랑 더 이상 같이 못 살 것 같아. 그만 살자. 뭐? 이거 가지고 뭐 헤어진다는 거야? 그냥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문제야. 엄마 아빠도 전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지금 기대하는 게 커서 그러는 거지. 우리도 그렇잖아. 처음 경험하는 건 서툴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 당신이 불편했다면 미안해. 내가 중간에서 노력할 테니까 그런 말 하지 마. 나 더 이상 그냥 참고 살 수 없어. 다시 한번 이런 문제가 생기면 나 솔직히 참지 못할 것 같아. 당신이랑도 더 이상 못 살 것 같고. 지금 잘 생각해봐. 시부모님이 하는 말이 당신 생각이랑 같은지 생각해 보라고. 지금이라도 아니다 싶으면 그만두자. 남편은 제가 헤어지자고 한 이후로는 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보다 적극적으로 제 편을 들어주고 어머님께도 따로 전화를 하면서 말을 하는 듯 했죠. 시모도 저에게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살림 간섭도 전보다 훨씬 줄어들고 시댁 식구들과도 거리를 두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편과의 사이도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결혼 1년 후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신 소식을 듣고서 양가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셨어요. 양가 모두 첫 손주이기 때문이었죠. 아이를 임신했다는 행복도 잠시 친정에 큰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엄마가 암에 걸리셨다는 것이었어요. 친정집은 한순간에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되었죠. 그렇지만 엄마가 첫 손주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항암 치료를 받겠다고 하셔서 희망 속에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시모는 또 막말을 시작하셨죠. 아이고, 어떡해. 엄마가 암이시라고? 좀 건강은 어떠시니? 그래도 요즘은 항암 치료 받으면 금방 괜찮아진다고 하더라. 예전에야 암이 죽을 병이지. 지금은 완치율도 높다고 하니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아이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너도 너무 거기에 신경 쓰지 말거라. 알지? 아이 임신한 사람은 몸도 마음도 조심해야 한다는 거. 네, 잘 알고 있어요. 엄마도 첫 손주를 위해서 열심히 항암 치료를 받고 있으세요. 전보다 운동도 많이 하시고 음식도 건강하게 잘 드시고 계시고요. 우리 뱃속의 복덩이가 정말 복덩이인가 봐요. 솔직히 엄마가 암이라고 하셔서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엄마가 우리 복덩이 때문에 더 열심히 치료받는다고 하시니 정말 복덩이인 것 같아요. 그래. 그래도 아이 태어나기 전에 낳으셔야 할 텐데 그건 힘드시겠지? 아유, 걱정이다. 그런 거 다 영향 주는데 엄마랑은 너무 자주 만나지 말거라. 솔직히 아무리 옮기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게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니? 너는 새 생명이 있는 사람이니까 아무나 막 만나면 안 되는 거야. 네?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하세요?
저희 엄마가 아무나란 말씀이세요? 어머님, 왜 또 그렇게 말을 하세요? 진짜 너무 서운해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엄마를 만난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더 스트레스 받아요. 그럼 스트레스 안 받게 저 어머님 안 만나야겠네요. 아니, 몸 아픈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게 뭐가 문제야? 몸이 아픈 사람을 만나면 영향받을 수 있는 거 아니니? 그리고 나는 왜 안 만난다는 거야? 나를 자주 봐야 네가 살림도 배우고 이런 생활의 지혜도 배우고 그러는 거 아니니? 네가 뭘 몰라서 지금 기분 나쁘다 하는가 본데 옛 어른들은 다 이렇게 말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그러는 거냐? 다 너랑 아기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왜 그렇게 받아들여? 시모는 억울한 듯이 말을 했지만 저는 시모의 말에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오히려 감기 몸살에 걸렸던 날에도 아이 자라는 모습을 보고 싶다며 굳이 병원까지 쫓아왔던 것이 시모였기 때문이었죠. 정말 병균을 옮길 수 있는 시모의 행동은 정당한 것이고 열심히 치료받고 있는 엄마는 만나지 말라니 너무나 황당한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도 시모와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했죠. 남편은 제가 했던 말이 있었기 때문에 저의 말에 알았다고 했지만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출산까지 시댁과 교류를 하지 않았고 오로지 남편과 시댁에 방문하곤 했죠. 중간중간 시모는 남편에게 무엇라 말을 하는지 남편이 슬며시 다시 시댁과 교류할 것을 말해보기도 했었어요. 어제 나 본가에 다녀왔어. 엄마가 그래도 너 생각 많이 하더라. 임산부한테 좋다는 거 다 챙겨주셨어. 골고루 먹어야 아이도 잘 큰다고 별일 없냐고 엄청 걱정하시던데. 아이 잘 크고 있는지 너무 궁금한데 물어볼 수 없다면서 우셨어. 당신 진짜 아이 태어나도 안 볼 거야? 엄마가 미안하대. 그렇게 말한 거. 그냥 걱정돼서 한 말이라고 하시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나 2번 말 안 할 거야. 저번에도 말했잖아. 나 무시하는 것도 기분 나쁜데 우리 집까지 무시하는 건 못 참는다고. 다음에 또 그러면 나 당신이랑 못 산다고 나 이미 여러 번 말했는데 당신 또 이럴 거야? 그리고 어머님, 당신 앞에서만 그렇게 말하지? 내 앞에서는 그런 식으로 말 안 한다고. 내가 얼마나 여러 번 말해야 알아들을 거야? 당신한텐 천사표 엄마일지 몰라도 나한텐 시어머니야. 당신한텐 엄마지만 난 시어머니라고. 알았어. 근데 엄마 속마음이 그게 아니라는 것만 알아둬. 그래도 아이 태어나면 손주는 한번 보게 해줄 거지? 엄마가 미안하다고 전해달래. 당신한테 못할 말 한 것 같다면서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당신 마음 풀리면 그때는 한번 보자는 거지. 시댁에서는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계속 전달을 했습니다. 출산까지 교류를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얼굴을 안 볼 수 없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나니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저를 낳고 키웠는지 알 수 있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시모도 남편을 이렇게 힘들게 낳고 키웠겠구나 생각이 들어 마음이 많이 풀렸어요. 퇴원을 하고 아이와 집에 온 날, 저는 엄마와 시모를 모두 초대했습니다. 엄마는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바로 집으로 오겠다고 연락을 해 오셨어요. 먼 거리에 있었던 엄마보다 일찍 도착을 한 것은 시모였습니다. 도은아, 주희야, 정말 축하한다. 드디어 너희가 부모가 되었구나. 우리 아들 항상 어린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드디어 아빠가 되었구나. 주희도 너무 고생했다.
아이 낳느라 정말 힘들었겠어. 우리 손주 얼굴 한번 보자. 아이고, 얼굴이 이렇게 또렷하고 이쁜 게 우리 아들 어릴 때랑 똑같구나. 역시나 유전자가 좋으니까 이렇게 이쁜 아이가 나오네. 주인은 아이 수유는 했니? 얘가 딱 보니 순한 게 너는 아이 키우기 쉽겠다. 그치, 엄마? 우리 엄마는 고생하면서 나 키웠잖아. 엄마가 나는 새벽마다 잠도 안 자고 내내 울었다면서 엄청 고생했다고 말해줬지? 우리 애는 그래도 나 안 닮았나 봐. 주희 닮았나 보더라고. 너무 순하게 잠도 잘 자고 먹는 것도 잘 먹고 정말 착해. 아이 태어나니까 엄마 생각 진짜 많이 나더라고. 아빠도 안 도와주고 엄마 얼마나 힘들었어. 아이고, 우리 아들 다 컸네. 이렇게 엄마 걱정도 해주고. 그래도 우리 아들 순하고 어지렀어. 아주 어릴 때만 그랬고 나중에는 잠도 잘 자고 착했어. 우리 손주도 그걸 닮았나 보네. 주희야, 내가 그때는 미안했어. 이렇게 얼굴 보고 사과할 수 있어서 다행이네. 내가 나쁜 뜻으로 한 말은 아니지만 너한테 상처가 되었다고 하니 정말 미안하다. 아이는 내가 오늘 봐줄 테니까 들어가서 푹 쉬어라. 도훈아, 이거 엄마가 고아온 건데 주방에 좀 가져다 줄래? 저녁은 내가 해줄게. 시모는 미안하다고 하면서 아이를 봐줄 테니 푹 쉬라고 했죠. 며칠 동안 아이 수유하면서 집 정리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저는 시모에게 아이를 맡기고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정신없이 잠을 자고 있던 와중에 갑자기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잠에서 깨게 되었죠.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니 엄마와 시모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아니, 사돈,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 딸 보러 왔어요. 아이 낳았는데 지금껏 얼굴 한번 못 봐서 집에 왔다고 하니 보려고요. 근데 왜 못 들어가게 하세요? 딸아이 얼굴만이라도 보고 가겠습니다. 아,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오래 있을 것도 아니고 우리 딸 얼굴만 보고 간다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 거냐고요? 한서방, 자네 왜 그렇게 보고만 있나? 사돈, 미안하지만 집안에는 들어갈 수 없겠네요. 정 들어가고 싶거든 암 다 낳고 오세요. 암도 다 안 낳았는데 아이 낳은 신성한 집에 들어오면 되겠어요? 아유, 주희가 왜 저렇게 개념이 없나 했더니만, 에휴. 아무튼 아이 낳은 집은 이렇게 맘대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예전에는 금줄 쳐서 아무나 못 들어오게 했는데, 에휴, 세상이 편해가지고 이런 것도 없고, 어쨌든 오시지 마세요.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암이 전염되는 것도 아니고 저 치료 잘 받고 거의 다 나았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저야말로 답답하네요. 알겠어요. 아이는 안 볼 테니까 그냥 우리 딸 얼굴만 보고 싶어서 온 거니까 얼굴만 보고 가게 해주세요. 손주는 안 보고 그냥 갈 테니까 그냥 딸아이 얼굴만 보고 집에 갈 테니 좀 문 좀 제대로 열어주세요. 아니, 안 된다니까 그러네. 그 얼굴 보면 보양이 안 돼. 당장 가요, 가. 푹 쉬어야 하는 애한테 그 몰골 보여주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참나. 제가 푹 쉬어야 우리 손주 건강하게 모유수유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가슴도 조금 해서 나을 것도 없구먼. 친정엄마가 도움을 못 줄 망정. 아무튼 정 오시고 싶으시면 그럼 우리 손주 모유수유 끝날 때 오세요. 그때 되면 제가 슬프든 스트레스 받든 상관없으니까 모유수유 끝나면 오시든가 하세요.
아유, 정말 못 살아. 소독 좀 해야 되겠네. 시모는 들어오려는 엄마를 막아서고 다음에 오라고 소리를 치더니만 들어오려던 엄마의 얼굴에 식초를 그대로 들이부으셨습니다. 저는 나오면서 그 장면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고 엄마 역시 깜짝 놀라 소리를 치셨죠. 그 뒤로 줄줄이 언니와 형부가 올라오며 그 장면을 모두 목격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신 진짜 뭐야? 왜 우리 엄마가 가는데요? 가려거든 당신이 나가요. 그리고 덤으로 당신 아들도 데리고 가세요. 당신 이제부터 우리 남남이야. 도대체 남편이라는 사람이 옆에서 뭐 하는 거야? 이제는 우리 아이 할머니도 아니니 당장 가세요. 나가야 할 건 우리 엄마가 아니고 당신네들이니까 당장 여기서 꺼지라고. 너 시애미한테 지금 무슨 말버릇이야? 어떻게 두 눈 똑바로 뜨고 대들 수가 있어? 아이고, 내가 살다 며느리가 대드는 걸 보네. 우리가 왜 나가니? 내가 못할 짓 한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원래 아이 낳으면 이렇게 아픈 사람은 집에 오는 거 아니다. 예의 없는 건 내가 아니고 네 엄마야. 근데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이 집 내 집이고 당장 안 나가면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내가 그동안 미친 짓 한 거 다 용서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역시 사람은 안 변하네요. 당신 내가 그냥 봐주려고 했는데 역시나 당신이고 당신 아들이고 당장 이 집에서 꺼져. 지금 당장 안 꺼지면 경찰 부를 거니까. 당신이 뭘 했는지 모른다고? 엄마 암투병 할 때 아픈 엄마 만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엄마 만나서 나쁜 기운 얻으면 어쩌냐고 했고 거기다가 출산한 딸 얼굴 보겠다고 한 엄마한테 식초 뿌리면서 내쫓은 건 잘한 거고 이것만으로도 당신이 이 집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래서 못 배워먹은 애는 살림을 일일이 가르쳐야 한다고 한 거다. 그거야 당연한 거야. 네가 얘 어른들 말을 안 들어봐서 모르는 거지. 원래 임신한 사람은 몸가짐을 잘해야 하는 거라고. 네 엄마 암 걸렸는데 그 아픈 기운 손주한테 가면 어쩔 거니? 그리고 네 엄마 아직 안 낳았는데 그거 혹시라도 우리 손주한테 가면 어쩔 거냐고. 그리고 또 네 엄마 오면 너 눈물바람에 쌩 난리를 피울 텐데 네가 슬퍼하면 모유 수유하면서 그 기운 우리 손주한테 갈 텐데 그 꼴을 어떻게 보라는 거니? 아이고 도나, 네 처 좀 봐라. 네 엄마를 이렇게 대한다. 아이고. 당신 진짜 왜 이래?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엄마가 나쁜 뜻으로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니잖아.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고? 진정하고 일단 들어가서 다시 말하자. 당신 출산해서 우울증 생겨서 그래? 이거 당신 우울해서 그러는 거야. 좀 진정하고 나중에 다시 말하자. 남편은 난리를 피우는 시모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 뒤로도 남편은 저에게 시모에게 사과를 하라며 연락을 해왔지만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죠. 그 뒤로 연락을 하지 않았던 남편은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나서야 미안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장모님한테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내가 너무 가볍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렇지만 당신도 좀 이해를 해줘. 엄마한테는 첫 손주잖아. 그만큼 소중하고 귀해서 더 아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나도 당황스러웠어. 우리 엄마도 잘못했지만 솔직히 당신도 잘한 건 없잖아. 그래도 어른인데 꺼지라 마라 하는 건 예의가 아니지. 너도 나도 잘못했으니까 우리 그만 싸우자.
너도 나도 잘못했다고? 와, 그게 진짜 말이야 방귀야? 당신 나랑 지금 장난하자는 거야? 이건 모두 당신이랑 당신 엄마 잘못이야. 그러니까 나는 당신 용서할 생각도 같이 살 생각도 없어. 이제는 정말 당신이랑 끝내야 할 때인 것 같다. 안 그래도 당신이랑 당신 엄마 때문에 고민이었는데 역시나 당신이랑 당신 엄마는 진짜 아닌 것 같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 그때 언니랑 형부 같이 있었던 거 알지? 형부 변호사로 선임했어. 이혼 소송할 거니 그렇게 알아. 뭐? 이딴 일로 무슨 헤어지자는 거야? 이제 우리 아이 태어났어. 우리 가족 행복한 일만 남았는데 도대체 무슨 헤어지자는 말을 이렇게 쉽게 하는 건데? 나 당신이랑 헤어질 수 없어. 그리고 뭘로 헤어지겠다고 하는 거야? 그건 엄마가 좀 말실수를 했지만 당신도 잘한 거 없잖아. 그거 가지고 법원에서 헤어지라고 할 것 같아? 우리 힘 빼지 말고 다시 잘 살아보자. 그래, 당신은 항상 잘못 없다고 생각을 하지. 법원에서 가는 소장 자세히 읽어봐.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도 보고. 아마 잘 준비해야 할 거야. 형부가 말았는데 진작에 이혼할 수 있는 걸 지금까지 참았던 내가 대단하다고 하더라. 그 정도야 지금. 당신이랑 당신 엄마가 지금까지 나를 그 정도로 괴롭힌 거라고. 당신 왜 결혼했니? 평생 엄마 옆에서 살지 왜 나랑 결혼했냐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빠가 집에 관심을 안 두시고 엄마 혼자 외롭게 나 키우셔서 나는 엄마가 안쓰럽고 불쌍했어. 그래서 그런 거야. 솔직히 엄마가 나쁜 뜻으로 말한 건 없잖아. 당신이 기분 나쁘다면 다시는 우리 집이랑 안 보게 할 테니까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 당신한테 정말 미안해.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자. 우리 애도 있잖아. 난 버틸 만큼 버텼어. 이미 난 마음 다 정리했고 이미 끝났어. 당신에 대한 내 마음 이미 바닥났으니까 기대하지 마. 그렇게 소중한 엄마랑 평생 살아. 당신 옆자리는 내 자리가 처음부터 아니었어. 당신은 끝까지 엄마 놓지 못할 거야. 효도 죽을 때까지 맘껏 해. 시모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집안도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제가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네 사람들이 있는 곳에선 만만한 집안과 결혼을 하니 마음이 편하단 말도 서슴없이 했고, 남편이 힘들어할 때면 제가 남편을 너무 잡고 살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저를 탓하곤 했죠. 남편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밖에서 사람들 만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야 하는 아이가 저 때문에 집에만 갇혀 산다며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셨죠. 이 모든 증거들을 저는 차곡차곡 모아 두었습니다. 통화는 모두 녹음을 했고, 시모에게서 받은 메시지, 엄마에게 식초를 뿌릴 당시 찍혔던 CCTV 영상 등을 모두 증거자료로 제출을 했죠. 거기다가 그 영상을 가지고 시모는 엄마에게 폭행죄를 행사한 것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식초가 눈에 들어가면서 그때 당시 진단을 받았던 것도 증거로 제출이 되었죠. 당연히 남편 측에서는 이혼을 할 수 없다고 나섰지만 그동안의 시모의 행각은 이혼을 성립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세상 좋은 시모인 척했지만 저와 있을 때 했던 막말들, 무시했던 행동들 모두 충분했죠. 그렇게 우리는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혼의 결정적인 요인이었던 제3자 시모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들어가게 되었고, 저는 남편과 시모에게 모두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거기다가 시모는
폭행 혐의가 성립되면서 처벌도 받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다음 며느리를 받아보려고 여기저기 주선을 알아보고 있지만 이미 동네방네 마마보이 집착 시모 소문이 돌면서 아무도 주선을 해주지 않는다고 해요. 사실 저와 이혼을 하면 저는 당연히 남편이 본가로 들어가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본가로 들어가지 않고 따로 나와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모 역시 아들의 이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시부와도 이혼 위기로 별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결국 세상 둘도 없었던 모자는 제가 없어지니 그 사랑도 끝난 것 같더라고요. 참 웃기는 일이죠. 저는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더욱 느낀 것은 아이는 제 분신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라는 것이었죠. 이 아이를 키우면서 나중에 성인이 되고 독립을 했을 때 스스로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지 다짐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아이와 함께 잘 지내보려고요. 모두들 행복하시길 바랄게요.